6.25 전쟁 순환기 그의 여름.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니라 실화입니다. 나는 두 가지 면에서 공산당을 싫어하고 김일성을 증오한다. 첫째, 나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싶다. 그것은 내 뜻대로 세상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1948년 2월 26일 공산당의 폭도들에게 당시 임실군 성수지서에서 근무하던 내 사랑하는 동생이 무참히 학살당하였다. 나는 그때의 그 무자비한 공산당의 만행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맞이한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나는 서울에 있었다. 당시 나는 만화기기는 하나 뜻한 바 있어서 해방 후 서울의 S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었다. 그때 내 숙소는 성북동 골짜기였다. 김일성은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하여 일제히 포문을 열고 침공하기 시작했다. 어쩐지 모르고 하루가 지나고 26일 학교에 나갔더니 벌써 시내가 술렁이고 학교가 어수선하여 수업이 중단되어 무기한 휴학으로 들어갔다. 27일 오후부터 미아리 쪽에서 수천 명의 촌사람들 피난민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 시내는 이미 무질서와 혼란으로 뒤범벅이 되었다. 남들이 모두 피난 간다기에 거리로 나왔으나 이미 한강교도 끊어졌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27일 밤은 구준비가 내렸다. 미아리 쪽에서 중앙청을 향해서 쏘아 올리는 대포 소리가 산을 흔들고 불빛이 요란했다. 나는 그대로 방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몇 사람과 같이 산골짜기 바위 틈으로 피신을 했다. 밤 10시경에 라디오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방송을 들었다. 국군이 북으로 진격하며 공산군을 격퇴 중이니 안심하라는 말이었다. 곧이어 모윤숙 여사의 조국애에 대한 열변도 방송으로 들었다. 우리들은 손뼉을 치며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웬일인지 북계군이 쏘아대는 포성은 머물지 않았다. 나는 다음날 새벽 눈을 뜨자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하룻밤에 천지는 뒤바뀌었다. 김일성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집 저 집에 북계군의 기라는 묘한 것이 꽂히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절망이 몰아쳤다. 이게 무슨 천변이란 말인가? 태극기가 어디로 가고 대한민국 내 조국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저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몽롱한 상태였다. 아침밥이 목구멍 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3일간을 집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서성거렸다. 7월 초였다. 이승만을 인민재판안이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놈이 있었다. 나는 대중에게 휩쓸려 해화동 로터리로 나갔다. 거기에 가보니 인민재판이란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수백 명의 군중이 웅성거렸다. 그 안에서 무엇이 있나 싶어 군중을 헤치고 기어들어가 보았다. 5명의 패잔병 국군을 꿇어앉히고 북계군이 신문하는 중이었다. 어린 북계군 앞에서 국군 5명이 이미 혼이 빠져 있었다. 모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국군의 입에서 이승만 박사라는 말이 힘없이 나왔다. 이때 북계군은 이 개새끼야, 이승만 박사가 뭐야, 개승만이지, 이 콩알이나 받아라 라고 외치더니 닥치는 대로 권총을 쏘아냈다. 나는 그때 생전 처음 피해 복수를 보았다. 대항도 말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사라져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보았다. 붉은 피는 폭포처럼 터져나와 수백 명의 옷에 빨갛게 물들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보고도 누구 하나 입을 벌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로부터 벌써 30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 광경이 선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허둥지둥 걸어서 창경원 앞까지 나왔다. 여기저기 시체가 수없이 뒹굴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가기만 했다. 길 옆 대학병원 쓰레기장에는 붕대를 감은 채 죽은 부상병의 시체가 즐비했다. 창경원 안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다시 발머리를 돌려 명륜동의 학교 정문 앞 노송 앞에 이르렀다. 여기도 역시 지옥의 살인극은 마찬가지였다. 학생의 간부였던 친구 S가 빨갱이 학생들에게 붙잡혀 팔을 뒤로 소나무에 묶인 채 총살당한 처참한 광경도 보였다. 또 한쪽에서는 따발 총소리가 요란했다. 12명의 시민을 끌어내어 빨갱이들이 갈게되는 장면이었다. 지옥에 가도 이런 무법천지는 없을 터인데 너무나 가혹했다. 그 후 나는 집에서 일주일간을 숨어서 지냈다. 말이 산 것이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어느 날인가 거리에 학생 등교하라는 벽보가 붙어있기에 학교에 나갔다. 운동장에는 약 700명이 모였다. 정문과 곳곳에 따발총을 든 북계군들이 차려 자세로 서 있었다. 이윽고 한 놈이 지휘대로 올라갔다. 그는 빨갱이로 퇴학당한 놈이었다. 한참 동안 중얼거리고는 북계군 의용군으로 나가자는 것이었다. 모두들 무조건 박수를 쳤다. 잠시 후 학생들은 줄을 지어 교문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때 나는 흐리멍덩한 의식 속에서 무엇인가 살려는 의욕이 솟구쳤다. 빨갱이에게 끌려가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순간 나는 장깨를 생각했다.
대열 속에서 배를 움켜쥐고 뒤로 나와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엎드린 채 교실로 기어가 책상 밑에 배를 깔고 누웠다. 잠시 후 군화 소리가 쿵쿵거리더니 한 놈이 총을 메고 교실을 뒤졌다. 그는 나의 신음소리를 못 들었는지 지나갔다. 나는 조용해진 틈을 타서 옆문으로 빠져나와 도망쳤다. 그 후부터 나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 성북동 골짜기에서 숨어서 지냈다. 7월 27일로 기억이 된다. 밤 11시경에 친구와 같이 자다가 총을 든 놈들에게 끌려나갔다. 끌려간 곳은 삼성교 옆 내무서라는 곳이었다. 우리는 지하실로 끌려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 놈이 밀고 와요 우리가 붙잡힌 것이었다. 학생들이 산에 숨어서 방공 모의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거가 없어서 재조사하겠다며 기다리라고 석방시켜 주었다. 나는 그날 밤으로 하숙집에서 짐을 꾸려 명동의 여자기독 청년회관에 근무하는 친구 사무실로 도망쳤다. 여기서 3일간 지하실에서 지냈다. 고향을 향하여 피난. 얻어먹다가 굶다가 하면서 산과 들에서 또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새우며 꼭 10일 만에 고향 땅 1위 동산동에서 저녁을 얻어먹고 그날 밤 대장촌에 사는 사촌 매제집으로 찾아갔다. 친구 동생은 바로 자기 집인 본계로 갔다. 나는 밤 일시경 만경강을 건너 백구면 마살리 집으로 연락을 취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알리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4시경 집에서 비상 연락이 왔다. 아버지와 동생은 너무 맞아서 실신 상태로 유치장에 갇혀있고 그놈들은 내가 온 눈치를 채고 곧 쫓아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친구 동생 집으로 갔다. 친구 집에서 아침을 먹는데 그 집 머슴이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 머슴이 바로 내 고향집 옆 동네에 사는 놈이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아침을 먹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점심때가 되었다. 친구 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나를 깨웠다. 놈이 나를 반동이라고 중얼거리더니 모정에서 모의 중이니 도망가라는 것이다. 나는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부락을 빠져 도망쳤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하여 뛰었다. 갑자기 징소리가 요란히 울리더니 20여 명의 젊은 놈들이 소리치며 뛰어오는 것이다. 그러나 그놈들과 내가 비교가 될 바 없다. 목숨을 건 도망인데 잡힐 것인가. 한 10분쯤 뛰다 보니 그놈들은 이미 포기하고 서성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한숨을 쉬고 다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이윽고 삼례철교에 당도했다. 삼례읍 어절리라는 부락 앞에서 또 붙들렸다 못 간다는 것이다. 학생증과 여행증명서도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본적지에 조회해 본다는 것이다. 아무리 급한 일로 전주에 간다 해도 막무가내다. 본적지에 조회해 본다면 나는 붙잡히고 마는 것이다. 그때 운명의 신은 나에게 살 길을 열어준 것이다. 부락에서 한 놈이 뛰어나오는데 자세히 보니 같은 대학에 다니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그도 나를 보고 알아차렸다. 무척이나 반가웠다. 그의 덕을 볼 줄이야. 여기서 풀려난 그 뒤 그 친구는 영원히 만날 길이 없다. 나는 전주 서학동 파출소 옆에 사는 친구 K군을 찾아갔다. 이 친구는 그 전에 고향에서 같이 살던 터이므로 형제간이나 온 가족이 모두 내 집같이 지냈다. 그러나 친구의 집은 텅 비었다. 나는 우선 갈 방향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금방 민가에 가서 사정에서 꽁보리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고는 그 집 마루턱에 걸터앉아 모기와 싸우며 하룻밤을 새웠다. 국리 끝에 옛날에 공부하던 완산 칠봉 중턱에 있는 칠성암으로 갈 작정이었다. 새벽 5시경에 거리로 나왔다. 다행한 일이 생겼다. 친구의 사촌 동생이 말 구루마를 끌고 거기에 당도했다. 깜짝 반가웠다. 완죽은 우전면으로 피난을 갔는데 짐을 실으러 왔다는 것이다. 나는 짐 실은 그 구루마를 따라 우전면으로 갔다. 산속에 있는 어느 가문이 제 실이었다. 무서운 중에서도 친구를 만나니 무척 기뻤다. 거기에서 점심까지 먹고 저녁때가 되어 목표했던 칠성암으로 갔다. 옛날의 스님은 역시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기서 일주일쯤 머물렀다. 하루는 지방놈 하나하고 북계군 3명이 절을 수색하러 왔다. 이 절에 반동분자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때 한 놈이 나를 보더니 젊은 놈이 왜 절에 숨어서 사느냐고 캐물었다. 등골이 오싹해진 나는 할 말을 잊었다. 마침 스님이 자기 조카라고 하는 말에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으나 부처가 중을 시켜 착취한다고 고래고래 욕설을 퍼붓고 내려갔다. 나는 무섭기도 하고 절에 식량도 떨어져 더 이상 신세를 질 수도 없어서 또 도망칠 곳을 생각했다. 지나가는 도중에 있는 소양면 황울리에 사는 재종 형님 댁을 찾아간 것이다. 여기서 낮에는 집 뒤 산에서 숨어서 살고 밤에는 외양간 다락에서 잠을 자며 얼마를 지냈다. 낯선 사람이 오면 신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집안 소식도 궁금하고 정세도 알아보려고 전주로 나왔다. 역시 절에서 하루를 자고 친구 집을 찾아갔다. 친구 집에 찾아가니 친구는 대낮에 벽장 속에 숨어 있었다. 그 친구 형은 그의 사촌형이 신고하여 형무소로 끌려갔다는 것이었다.
사촌이 사촌을 잡아먹는 빨갱이들의 세상이 되었다. 나는 숨어있는 친구와 함께 산길을 타고 칠성암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북계군을 만났다. 그놈은 이쪽을 향하여 소리치더니 덤벼들어 총대를 들이대며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중이었다. 이 위기에서 또 나는 기적을 만났다. 난데없이 어디선가 폭음이 터지더니 제트기가 급저공으로 선회하면서 북계군 그놈을 향해서 기총소사를 하고는 높이 올라갔다. 그 북계군이 대굴대굴 몇 바퀴 구르더니 바위 틈으로 숨어버렸다. 나와 친구는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 그 길로 나는 소양면으로 다시 갔다. 가는 도중에 인민군 의용군이 교대 앞으로 행군하였다. 그 지휘하는 놈이 내가 미워하는 빨갱이 친구로 보였다. 벌벌 떨면서 옆집으로 뛰어 숨었다. 그러나 지난 뒤에 자세히 보니 아닌데도 그렇게 놀란 것이다. 며칠이 지난 음력 8월 12일 저녁밥을 먹고 어둠 속을 이용하여 고향집을 찾아갔다. 정세가 바뀌어지고 유엔군이 곧 반격한다는 정보를 들었기에 가족은 구하겠다는 결심에서였다. 9시 출발한 것이 70리 길을 걸어 밤 2시에 도착했다. 집안은 완전 폐허가 되었다. 집안 살림은 농짝 하나 이부자리 하나 없이 몰수당했고 무수히 얻어맞아 돌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버지와 동생들 그리고 해산한 지 2주일도 못 되는 아내는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은 차마 쳐다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밤중에도 원수의 빨갱이 놈들은 또 대문을 두들겼다. 동네놈 두 놈이다. 내가 온 줄을 알고 왔는지 어떤지는 모른다. 그놈들은 밤낮 없이 집집마다 뒤지고 다녔으니까 나는 엉겁결에 벌떡 일어나 집 뒤안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숨을 곳이 없었다. 살기는 살아야겠다. 다급해지니 별 수가 없다. 부엌 아궁이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놈들은 집안을 한 바퀴 돌더니 한참 후에 조용해졌다. 나는 밖으로 나왔다. 사람 꼴이 아니었다. 그놈들이 비행기 헌납금을 내라기에 먹는 쌀을 퍼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사시경집을 빠져나와 사촌 매제가 있는 대장촌에 갔다. 나는 매제에게 시국이 급변할 터이니 태도를 조심하라고 했더니 그놈은 당장 변색을 하더니 고발할 테니 내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다. 무섭고도 어이가 없었다. 나는 그 길로 다시 소양으로 갔다. 그날 밤 9시경에 아버지와 동생들이 손에 낫을 들고 찾아왔다. 다음 날은 추석 전음력 8월 14일이라 조상의 묘를 벌초한다고 가장하고 빠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쉽게 나에게 삶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 오후 5시경 진안 쪽에서 유엔군이 반격하여 전주로 진격하는 행렬이 나타났다. 나는 그때의 태극기를 잊을 수가 없다. 내 조국 내가 설 땅이 이제 다시 소생한 것이다. 대한민국 만세를 미친 듯이 외쳤다. 아울러 기쁨의 눈물이 범벅이 되었다. 우리 사부자는 나 대신 태극기를 들고 전주로 나왔다.